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조기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올 연말부터 최소 30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부추겨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 보상금 대신에 토지나 장기 채권을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부동산 대책 12.16 그리고 220 대책 발표 이후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원, 용인, 안양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뚜렷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의 2월 4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56% 올라 상승폭이 다소 축소했고 용인과 안양도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조금 줄이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영통, 원선,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220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에는 60%까지 인정되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 원 초과물에 대해선 30%만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상승폭을 더욱 늘리는 모습을 보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자,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한 50일 정도가 지났고요. 자,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지가 한 보름 정도, 한 1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꼭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밖에 8도까지 한번 가격이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었는지, 어떤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가격 동향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수원, 의왕 집값 못 잡고 인천, 세종까지 풍선 효과. 자, 좀 이따 이제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정세를 보인 거는 맞지만은 아직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목표로 두지는 않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2%입니다. 자,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에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자, 수용성이라고 해서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하고 나서 규제 이번에는 세대인 세종, 대전, 인천의 집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주간 평균 5.3%가 지금 뛰었고요. 자, 풍선 효과 부분 자체가 부추겼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요 뒤에 세종과 대전과 인천에 대한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앵커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관련 기사 3월 달에 이번 달에 공급 대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두 번째로 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규제 대책과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항상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박탈감 자체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급 대책이 항상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이번 달에 나오는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게 되면 바로 이슈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변동률에서 보겠습니다. 2월 24일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2012년도부터 5월달부터 통계치 자료를 만든 이후부터 최고치 0.2%라는 전국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0.7에서 0.3%로 상승폭이 확대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0.09에서 0.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각 구마다 상승폭 자체가 틀리긴 하지만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0.01에서 0.01로 상승폭이 유지되어 있다는 2월 24일에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을 표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그 표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자, 12.16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보합세를 흐르다가 2월 첫째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전국, 지방의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의 그래프 자체를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2.16 대책에 있어서 강남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의 대출 규제 부분 자체가 가장 컸죠.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에 대한 타겟이 돼서 관망세를 이어오다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과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경기 지역에서 가격대가 상승함으로써 평균 상승률 부분 자체는 우상향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 시점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서울, 아까 말씀드린 0.01%, 그 지역에서 강북 같은 경우는 0.05%, 강남은 마이너스 0.02%로서 12.16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신 대로 20 대책이 발표됐던 경기 지역은 발표 이후에도 0.44%로 상승률 자체가 높아졌고요. 그 외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0.4%. 아직 지방 부분 자체는 거론이 안 됐지만 대전,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간 변동률 상승률이 1.52%고요. 바로 밑에 있는 대전광역시
0.75%,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0.44%,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0.4%로 이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률 부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역 상승폭은 유지됐는데 보시는 대로 재건축 일부 단지에 급매물이 거래되고 매수 문의 자체는 감소하는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 개발허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러스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강남구입니다. 강남 4구.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급매물 거래 이후에는 호가 상승했지만은 관망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자, 6주 연속 하락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동구만이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한 강동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 4구 외에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봉동과 고척동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양천구는 아쉽게도 재건축과 고가단지 위주로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서울 지역을, 강남 지역, 강북 지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북 14개구 같은 경우 0.05%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4개 지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0.09%, 평균 경률보다 지금 상승폭이 높아졌고요. 자, 미아동과 번동, 경천철 착수에 대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상승 부분 자체로 돌아섰고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계, 월계동,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 문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찬동역 주변의 준신축 위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광만세가 지속되면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강북 14개 구 중에 4개 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게 경기 인천 지역이죠. 경기 같은 경우에 220 대책 이후에 보시면은 발표 이후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1.81%에서 1.56%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도 0.76%에서 0.67%로 축소,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0.04에서 0.41로 축소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률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수원 4개 구 중에 수원 8달, 권선, 영통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연장 등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양호한 이목동과 조원동 위주로 지금 아파트 단지의 상승 곡선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화성시는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 부분 자체, 동탄 부분 자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 자체가 비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인 동탄 신도시 부분 자체와 그리고 개발 호재가 아닌 GTX-A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화성시 전체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외의 비규제 지역으로도 현재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화성시의 아파트 동향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가 있죠.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월곡 판교선 부분 자체 교통호재가 있는 포일동, 내손동, 그리고 오존동 위주로 지금 아파트의 상승 곡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안양시 전체가 아니었지만 이번에 만안구가 같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되면서 만안구 지역 같은 경우에 박달동과 안양동 대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 자,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월판선의 교통 호재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천 지역, 연수구. 인천에서 연수구 부분 자체가 가장 그래도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0.3%, 평균적으로 0.3%에서 0.4%까지 상승폭 자체가 확대되었고요. 그 중에서 연수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6%의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통호재, GTS B 노선, 그리고 신규 분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송도동 위주, 특히 인천 1호선 주변의 아파트 신규 물량들 자체가 가격대가 6억대에서 9억대 사이로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과 상복동 위주로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대 광역시로 넘어가겠습니다. 5대 광역시 중에 대전 지역의 서구, 자, 구도심이죠.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 양호한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위주로 상승 곡선이 올라갔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태평동 중대형 단지 위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성구, 도안지구와 주변의 택지개발지구가 같이 껴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노은동, 지족동, 문지동 등 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거래활동 부분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지역이죠. 그리고 정비사업 호재와 이주 영향 부분 자체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서구, 그래도 지금 보시는 대로 0.13%에서 0.14%로 상승폭 자체는 확대됐습니다. 자,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리, 내당동 위주로의 구축 위주로 좀 상승이 됐고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동, 감산동 위주로 상승 곡선이 올라가고 있고, 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 하락 전환으로 돌아섰던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시로 들어갔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 옆에 있으면서 일단은 세종자치특별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후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자, 상승폭 부분 자체가 1.41에서 1.51로 확대되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정부청사 외곽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한솔동과 고운동 위주로 상승폭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세종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지수가 0.2%, 2012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8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지수를 분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확대 그리고 보시는 대로 하락폭 축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투자 부분 자체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규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현 단계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전반적으로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전국 주택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크게 띄는 변화라든지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월입니다. 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든지 부동산 매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때가 때인 만큼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알짜 부동산 또 기회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꼭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게요.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돼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5-2번지에 밭농사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저희 부부가 짓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토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시어른들이 짓던 농사인데, 네네네. 저희가 짓고 싶어 하니까, 네네. 작년에 저희한테 물려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 하야동에 위치한 토지, 앞으로의 네. 전망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계양구 하야동에 지금 밭을 물려받으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하신 네. 거고요. 네. 자, 일단은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계양구 하야동 지금 벌러주신 답인 그 번지수로 토지 임기를 확인하니까 일단은 지목은 답이에요. 네네. 답인데 지금 논농사를 네, 짓는 게 아니라 물을 예. 빼고 지금 전으로 지금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밭으로. 네. 자, 면적은 보니까 1498제곱미터, 한 500평, 30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12만 5,400원 제곱미터당이니까 평당 따진다고 하게 되면 9평수로 간다고 하게 되면 40만 원 정도의 네. 세금을 내야 하는 각 땅입니다. 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용도와 지구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자,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네. 중요시설물 보호지, 공항이 근처에 있죠? 김포공항이. 네네. 공항이 근처에 있고, 쭉 보게 되면은 개발제한구역이네요. 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 다 만족해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이 네. 땅의 명운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자, 위치를 좀 볼게요. 네. 위치를 보시면은, 자, 바로 근처에 개화역이 있고, 그쵸? 개화역이 있고, 밑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김포공항. 네. 자, 우측으로는 지금 마곡, 강서구, 방화동과 마곡지구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네. 김포 고천. 아래쪽으로 이번에 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부분 자체가 있는데, 네. 자, 보시는 대로 보게 되면은 주변에 김포공항 자체를 빼고 나서는 주변에 다 개발 호재 지역이 많아요. 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지금 밀집 지역, 그 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1km 이내 거리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이 지금 주거 지역이 확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 자체를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제 요건과 그리고 해제될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이 주변에 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볼 텐데요. 네. 물려받으신 부분 자체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평당 62만 원 정도에 지금 물려받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주변의 시세를 보게 되면은 2017년도 최근 거래는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평당 55만 원대, 그리고 16년도에 94만 원, 그리고 19년도에 75만 원대까지 보시는 대로 55만 원에서 94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어요. 가격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에 지금 이쪽 지금 주거밀집 지역 부분 자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쪽은 토지 시세가 지금 평당 400에서 500대예요.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쪽 지금 시청자님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 이하죠. 네. 100만 원 이하.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은 일종 일반 주거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이 땅은 지금 아직 개발 제한이 걸려 있는 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개발 제한 구역. 제가 일전에 한번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특별법에 있어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해제 요건. 네. 해제 요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6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유형으로 봤을 때 해지될 수 있는 유형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의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포함이 됐을 때는 그린벨트가 풀려요. 네. 풀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가 그렇게 풀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여기다가 단절 토지 그리고 관통 토지 이 부분 자체는 개발에 의해서 내 땅 자체가 남았을 때 그거 자체를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형인데 네. 현재로서는 시세로 봤을 때는 100만 원 이하 정도의 땅이지만 풀린다고 하게 되면 평당 400에서 500은 넘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일반 주거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00에서 700m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의 테크노밸리 부분 자체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 안쪽으로 서울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부분 자체도 한번 예상해 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지금 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2,800만 평이 해제 요건자 총량제에 걸려 있어요. 네. 이 안에 지금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자체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밭농사 지면서 일단은 주말 농장 겸으로 쓰시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또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게 된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장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네, 남양주 호평동 효성 백년가역 아파트인데요. 네. 이게 제가 지금 15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인천 연수구 옥년동 네. 덕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예, 매도를 해야 한다 하면은 네. 또 그 애기 아빠랑 인천이 그 직장이라서 네네네. 그쪽으로 집을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주위에 어디 또 갈만한 곳을 제가 인하대역 그 SK 용현 네. 그쪽으로 봤는데 그쪽으로 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망, 또 현제 네. 또 보유하고 계신 인천 영수구에 위치한 아파트도 전망이 좀 궁금하시고, 만약에 전망에 따라서 매도를 좀 해야 한다면 이제 따님의 네. 직장 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네네. 자, 어느 네. 쪽이 좀 좋을지 좀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요. 빨리 연결해 네. 드릴게요. 이야기 직접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매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도, 매수. 가장 중요하죠. 사는 것도 네네.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을 봤을 때 네. 그냥 저는 딱 말씀하신 데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는 GTX B 노선의 부분 자체를 지금 머릿속에서 스쳐갔고요. 네. 양쪽 다 지금 연수구 부분 자체 송도에서 지금 호평동으로 이어지는 GTX B 노선 부분 자체가 있는데 22년도에 이르면 22년도에 착공이에요. 네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가 네. 현재 남양주 호평동 부분 자체가 남양주가 전에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뭐냐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다산동하고 별내동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풀렸어요. 호평동은 현재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네. 15년 동안 지금 보유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15년 동안 나름대로의 시세 차익이 있었을 텐데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남양주시 호평동 거는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네. 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인천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연수구 부분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유를 추천드리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연수구 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1호선에 인접해 있는 준 신축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호평동 거를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 네.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오르기는 올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다 오른단 말이지. 다 오르는데 어떤 거는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적게 오르고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그럼 호평동 같은 비규제의 지역으로 관심을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지역이 220 대책 부분 자체에서 포함이 안 됐죠. 추가적으로. 뭐냐면 관심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지금 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 GTX B 노선이 아예 착공이 들어가서 뭐 4, 5년 내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빠르면 22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향후 10년 정도는 더 봐야 되는 지금 개발 호재라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지금 15년 된 아파트 보시는 데 2004년도 17년 차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3년치에 보게 되면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전체 기간을 반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탄력성 자체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기 네, 때문에 여긴 잘 안 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지금 송도 쪽, 연수구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다가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볼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하대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부분 자체 이쪽 국제업무지구 센트럴파크 부분 자체 역 부분 자체 이 라인 주변을 보게 되게 되면 예전에 분양했던 5억대 아파트가 거의 지금 9억까지 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라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향후 저평가 부분 자체는 하는 부분 자체 제가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좀 더 가성비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 준신축 단지로 매입을 하시는 게 현재 호평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인 탄력성 부분 자체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남양주시 호평동의 아파트는 매도, 그리고 인천에서는 1호선 라인의 신축 아파트를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또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032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방화 5단지, 방화 12단지, 화곡 초록 아파트 중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강서구 쪽에서 신혼부부의 아파트 매수 고민입니다. 첫 집인 만큼 좀 더 꼼꼼하게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신혼부부들, 우리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항상 꼼꼼한 부분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지도적인 부분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 방화 5단지, 방화 12단지, 그리고 지금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화곡 초록 아파트. 이 세 개를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입니다. 자, 나열을 해볼게요. 방화 5단지, 대단지죠. 한 1300세대 돼요. 1300세대. 그리고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자, 방화 12단지, 한 970세대, 930세대.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900세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똑같이 94년도에 준공됐고요. 자, 화곡 초록 아파트 670세대 정도. 그리고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자, 공이 보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주변에 여기 중요하겠죠. 젊은 분들의 직주의 어떤 부분 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방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화역. 그리고 방화 12단지 같은 경우는 개화산역. 그리고 화곡 초록 같은 경우에는 우장산역, 그렇죠? 산역. 자, 모두 공이 5호선입니다. 5호선. 자, 방화 5역과 방화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0m 이내의 거리에 있고요. 지금 우장산역 같은 화곡 초록 같은 경우에는 400m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자, 신혼부부기 때문에 20평대. 자, 20평대. 자, 방화 5단지 20평대를 보겠습니다. 20평대. 자, 20평대 같은 경우에 방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에서 8천 정도 가고요. 자, 방화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21평 정도가 지금 4억에서 4억 1천 정도. 그리고 화곡초록 같은 경우에는 21평이 화곡초록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자,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방화 12단지가 가장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봤을 때, 자, 방화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곡 소사선이 김포공항역으로 들어가죠. 공항역. 들어가서 900m 이내의 거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화곡 초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부 광역철도. 자, 부천 원종에서 시작해서 홍대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아래역인 화곡역에 역사가 들어갑니다. 요 개발 호재가 있죠. 그러면 자, 수치화 객관화시켜서 쭉 봤는데 일단은 저는 방화 12단지와 화곡 초록 부분 자체를 좁혀서 고민을 하시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자금력. 가장 중요하겠죠. 자금력. 우리 신혼부부들이니까. 자금력. 그리고 직주 근접. 내가 얼마만큼 생활에서의 양적인 질 자체를 확보하려면 직장과 나의 집 자체가 좀 가까워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직장 부분 자체가 강남 쪽 안쪽에 있다고 하게 되면 화곡 초록 부분 자체 자금력 부분 된다고 가정하에 화곡 초록 부분 자체를 추천드리고요. 자금력 부분 자체에 있어 일단은 걸림돌 자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방화 12단지도 제가 볼 때는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라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고 좋네요. 결혼 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가장 많은 추억이 쌓이는 곳인 만큼 의견 참고하셔서 신중한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는 5084번입니다. 대전 서구 정림동에 늘푸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네요. 대전 서구 늘푸른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대구 서구 지역, 대전 지역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죠. 전반적으로 대구 지역의 옛날 아파트 아니면 신축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부분 자체가 뭐 최고가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일전에 최고가 부분 자체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이 벽산 늘푸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996년도에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대로 한 720세대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가격대가 매매 가격대가 현재 지금 1억 3,500에서 1억 4천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 가격대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변에 보시는 대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안 갑천지구에 대한 개발 호재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서남부권 3택지 개발 예정지구, 2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아파트 부분 자체가 지금 1억 4천에서 최고가 부분 자체를 훌쩍 넘어서 많은 가격대의 상승 탄력성이 있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들을 현 시점 아니면 한 2, 3년 내에 매도를 하시고 이쪽 위쪽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유성구 지역이나 그 옆쪽에 지금 보통 갑천지구 밑쪽으로 있는 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탄력성에 대한 부분 자체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후 갈아타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고요. 비교적 안전하고 또 개발 후에 가치 상승까지 함께 노려볼 수 있는 부동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동에 위치한 오전 다구역 재개발 물건으로서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이번에는 다가구에 대한 부분 자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전동, 이 지역 같은 경우,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다가구 주택, 오전 다가구 주택개발 구역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지 지분은 122.98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37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3월에서 4월 중으로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물건이고요. 1986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에 대지지분 37평에 대한 다가구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손동, 오전동, 포일동 부분 자체가 의왕시 쪽에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건 내손 지역, 그리고 고천 오전 지역, 그리고 부곡 지역까지 총 11개 지역에서 재개발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또 내선 지역 바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인덕원을 지나서 과천이 나옵니다. 자, 오전동 다가구 주택이 추후에 한 26년에서 27년도에 완료가 되면, 재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과천 지역의 신축 아파트 매매가의 약 50%에서 60%에 육박할 수 있는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오전 다구역에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1개 지역에 있어서 지금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7만 4,204제곱미터로서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5만 2천여 평이 되고요. 세대수, 향후 만들어질 세대수는 3,209세대로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는 오전동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에 있어서 오전 다구역. 자, 이게 주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어졌죠. 현 도정법에 의하면은 3개로 줄어서 주택이라는 부분 자체가 없어지면서 오전 다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이번 달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면은 지금 인가가 허가가 나고요. 자, 보시는 대로 3,209세대, 그리고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3, 4월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합원 종전 자산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 착공 등까지 예상되는 시간은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고요. 이 시점은 뭐냐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덕원 동탄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즈음에서 재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3,209세대가 들어오고요. 자, 앞쪽으로 보게 되면은 재개발로 인해서 536세대 주상복합이 현재 들어왔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이마트라는 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또 오전 마구역도 진행이 되고, 고천 가구역, 고천 나구역, 앞쪽에 건너편 쪽에 의왕고천 행복주택까지 해서
총 이 지역 내에 들어오는 공급되는 세대수가 11,600여 세대가 신규 공급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대규모 택지 개발 부분 자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주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지금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또 교통 여건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서 과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1호선 부분 자체 그리고 개발 호재인 인덕원 동탄선까지 라는 부분 자체로 입지 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 인덕원 동탄선 2026년도에 개통 예정이죠. 얼추 오전 다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연계돼서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자, 보시면 본 오전 다구역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불과 500m 이내에 가칭 의왕시청역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재개발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적인 다른 측면에서는 수원, 구로간 BRT 사업으로 인해서 본 오전 다구역 인근에 새로운 정류장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입니다. 총 7개 타입으로 향후 5년에서 6년 뒤에 3,209세대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오전 다구역 재개발 계획 조감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겠죠. 자, 본 예상 가격 분석은 오전동 다가구 주택에 대한 예상 가격 분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현재 전세로 임대가 놓여졌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 자체의 갭투자가 들어가고요. 실투자금은 대지 면적 37.2평인 다가구 주택의 실투자금은 2억 9천만 원에 만나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왕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의왕시에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또 교통적인 측면의 장점도 잘 갖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재개발 구역 내에 좀 오래된 주택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서울에서 신축으로 전해드릴 건데요. 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본 근린생활시설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83개 호실에 오피스텔을 같이 겸하고 있는 배후 수요가 겸해져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자, 입지를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면적을 보시면 계약 면적 64제곱미터, 전용 면적 39.9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2.2평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오피스텔 283개 호실, 근린생활시설 11개 호실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연료는 2020년 이번 달 3월 달인데요. 예정상 3월 25일에 입주가 예정입니다. 이번 달 내에 입주가 가능한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3,80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실 텐데요. 화곡동, 아까 전에도 제가 방화동하고 마곡지구 그리고 화곡동 부분 자체 아파트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있고요. 마곡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5호선 부분 자체로 지금 교통 부분 자체가 이루어져 있고요. 화곡역 그리고 위쪽으로 9호선에 있어서의 가양역 중간쯤에 위치한 부분 자체의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 보시면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아래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건너편 쪽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강서구청, 그리고 이전돼 올 강서경찰서, 뒤쪽으로는 먹자골목, 그리고 대형 마트 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우장산 공원과 또 멀리로는 마곡지구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서구청역 예정역이지만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서부광역철도 원종, 부천 원종, 홍대, 전철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에 있어서 본 근린생활시설 바로 앞쪽에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강서구청역이 들어오게 되면 초역세권의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부광역철도 원종부터 홍대 입구까지 중간에 5호선, 9호선, 6호선, 2호선 모두 환승이 가능한 교통의 입지 부분 자체를 개발 호재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 보시는 대로 인면도입니다. 지상 3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지금 구성 28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11개 호실만이 근린생활시설로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본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최대 수혜지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상가가 되겠고요. 자, 강서 중심 상권에서 유입인구 흡수와 그리고 집객력 부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변에 본 오피스텔 부분 자체로 283세대가 독점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호실에 상가가 입지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모두 주인을 만났고요. 보시는 대로 2층에 있어서 주 출입구로 들어와서 바로 위치하고 있는 요 203호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는 완료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가격 분석. 예상 매매가는 3억 3,8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월 5천에 130만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1억 3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까지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요, 전화 주셔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문의 전화 열어둡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